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직장 보험으로 배우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가 나이가 65세가 되면 파트 A를 꼭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직장 보험이 끝날 때 해도 되나요? 또 메디케이드로 널싱홈에 들어갈 경우에 그 널싱홈은 정해져 있나요? 뭐 환경이나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 뭐 열악하다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거든요. 예.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사실은요. 네,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시기와 네, 방법을 묻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에 의한 널싱홈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메디케이드 문제 말씀드리면은 네,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장에 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네, 포함이 돼서 그 보험이 그분들에게는 프라이머리가 됩니다. 네, 프라이머리가 되는데 그런 상태로 있다가 계속 일을 하는 한 네, 65세가 넘고 뭐 70세가 돼도 일을 하는 한 그 보험은 프라이머리로 유지가 됩니다. 네. 유지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65세가 되면은 네, 내 메디케어를 신청할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자격이 되는데 65세 생일 달에 3개월 전 또는 3개월 후 네, 이 기간 중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직장 보험이 프라이머리가 되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의 파트 A, B를 둘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메디케어 파트 B는 네, 지금도 한 달에 148불 50전에 그 프리미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라이머리 보험이 있는 분이 세컨다리로 메디케어를 가지면서 그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도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를 신청을 할 때 네, 프라이머리 그 회사의 보험 카드를 제출하고 네, 나면은 파트 B를 주지 않고 파트 A를 줍니다. 그래서 파트 A only를 받고 네, 또 그나마 그것도 세컨다리로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무용지물이죠. 아, 그러나 65세 아까 생일달 3개월 전에 또는 3개월 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을 안 하면은 페널티가 붙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메디케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파트 B의 프리미엄에 네, 페널티가 붙습니다. 65세 신청해야 할 때부터 신청하지 않는 연도를 계산해서 네, 1년을 신청 안 할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의 10%를 페널티로 묻습니다. 이때 1년, 2년 계산하는 방법은 네, 1년 지나고 뭐 3개월이 되면 돼도 2년입니다. 예, 뭐 2년이면 물론 2년이고 네,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20%의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페널티는 네,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지고 있는 한 네, 계속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65세가 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파트 A만 받아가지고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서 프라이머리 보험이 회사 보험이 없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페널티도 받지 않고 네, 아무 지장이 없이 갖게 됩니다. 네, 혹시 네, 모르고 신청을 해서 페널티를 물고 있을지라도 네, 인컴이 네, 그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면은 네, QMB라든지 SLMB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면은 역시 파트 B 프리미엄이 면제를 받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이 프라이머리 보험을 받을 정도면 인컴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널싱홈, 메디케이드에 의한 널싱홈인데요. 네, 조금 그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은 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담해주는 그런 널싱홈은 네,
국립 널싱홈처럼 네. 국립 요양원처럼 조금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참고로 미국은 네. 양로 널싱홈이 예.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아. 모두가 다 그 프라이베트 업체에 의해서 네. 운영이 됩니다. 네. 모두가 다요. 다만 재향군인들이 이 기거하는 베트란스 널싱홈만은 네.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널싱홈을 갈 때 이제 전부 다 프라이베트 널싱홈을 가는 거지요. 네. 다만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네.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홈을 커버를 받습니다. 네. 메디케어가 널싱홈 커버를 전혀 안 해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이제 커버를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디케이드하고 널싱홈하고 본인하고의 관계, 삼각관계에서 메디케이드는 네. 널싱홈에 페이해 주는 것만 담당합니다. 네. 뭐 운영을 감독한다든지 뭐 일체 국가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널싱홈의 운영은 널싱홈 자체의 그 프라이베트 회사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네. 널싱홈의 환경이나 수준은 네.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갔는데 그 각 회사마다의 네. 각 업체마다의 자기들 규정이나 자기들 노하우나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또는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고려하게 되면은 네. 좋은 널싱홈도 있고 또 나쁜 널싱홈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게 무슨 국가가 메디케이드가 페이하기 때문에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다 네.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로 전부 널싱홈에 있는 비용은 다 커버가 되는 거고요.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네. 예.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은 네. 메디케이드가 페이멘트만 담당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널싱홈을 경영하고 뭐 하는 거는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널싱홈을 선정할 때 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네. 미국의 널싱홈들이 이제 많은데 예를 들어서 뉴저지 버겐 카운티만 해도 33개의 널싱홈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 널싱홈이 모두가 다 네. 메디케이드를 받습니다. 아, 네. 예. 그 널싱홈을 할 때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드로부터 네. 서티파이를 받아야 됩니다. 널싱홈이. 네. 그 널싱홈에서 메디케이드로부터 서티파이드를 받은 널싱홈은 네. 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아무 양로원이라도 하시면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로원을 정할 때는 네.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좀 가족들이 가가지고 네. 그 환경이나 거기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한번 둘러보고 네. 그러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